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여러분 8월달 아주 이 장마가 끝나자마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예, 아주 무덥습니다. 건강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힘들 겁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바탕이 드러나고 실력이 키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과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겨울이지만 그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겨울에 훈훈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음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실력이 키워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양에 관련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꼭 가르쳐야 할 세 가지 식.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다 대다수는 영업인이시겠죠? 또 보험 세일즈 하신 분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고객 만나갖고, 내가 만약에 보험 세일즈 한다고 해서 맨날 암뇌심, 뇌출혈, 심근경색, 암 얘기 맨날 하면 거절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지겹죠.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만약에 자동차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맨날 만나면 고객들은 자동차 얘기만 하게 되면요 그들이 거절하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시겠지만 고객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하이 퀄러티 영업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객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좀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이죠. 인간적인 격을 보여준다고 할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업은 항상 을입니다. 을이지만 고객한테 우리가 갑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 사람 참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좀 존경할 만한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갑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객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영업인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절로 갑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과정에서 쌓여진 신뢰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겠죠. 실적과 업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영업을 정말 오래도록 제대로 하실 분이라면요, 꼭 고객들한테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대화 주제가, 물론 고객이 아예 상품에 대해서 요청한다면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제대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들 만났을 때 한 30% 정도는 상품에 대한 얘기,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70% 정도는 세상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방송 주제는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나면 꼭 해주세요. 이건 정말 이게 제가 이 살면서 깨우친 내용인데,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나이 50 먹고서 정말 뭔가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 영업 현장에서 꼭 고객에게 전달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꼭 가르쳐야 할 세 가지씩.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이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거의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재미있게도 뭐냐면 여러분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 원래 자기 과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절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제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고생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정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가정에서 이거를 부모한테나 또는 이 가정교육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배웠다 보니 사회에서 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우치게 된 거거든. 결국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책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깨우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세 가지 지식은 무엇일까요? 즉, 학교에서 아니면 이거는 사회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배우게 되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교육,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정교육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가 독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으면은 뭐 인간복제가 아직 되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이 있겠죠. 편부모라도 있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하고 이제 뭐 사별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친인척은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혈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
사람, 사랑 이 세 가지를 이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어릴 때 배워야 됩니다. 돈, 사람, 사랑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돈.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업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 재미있게도 여러분들, 저는 그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돈 말고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무조건 돈이 중요해요. 이제 재미있게도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한 최소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가한테 물어보세요. 사장님, 아니 무슨 대표님, 누구씨,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멈추지 않고 얘기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돈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요. 왜냐하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 걱정만큼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일찍 죽어요. 뭔가 질병과 걱정거리 이런 거 스트레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도 이미 그냥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사실이고 그런 관련된 통계가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살고자,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영업이 좋아서였겠습니까? 거절당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 영업을 했겠습니까? 돈 벌려고 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이 세상에 굴러가는 모든 이치가 결국 돈이에요, 돈. 돈의 이치를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30살 이전에 배운 교육 중에서 가장 저를 망쳤던 몹쓸 교육은 바로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의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남이 먹는 거 구경하는 게 좋아요? 직접 사 먹는 게 좋아요? 직접 사 먹는 게 좋죠. 뭐가 필요해요? 돈. 남이 여행 다니는 거 구경하는 게 좋아요? 직접 여행 다니는 게 좋아요? 직접 여행 다니는 게 좋겠죠. 뭐가 필요해요? 돈.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들 50평짜리 아파트에서 남이 그냥 사는 거 구경하는 게 좋아요? 직접 사서 들어가 사는 게 좋아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부모님이 칠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좀 열심히 모아갖고 아버님, 어머님 내가 칠순잔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미국 동서남북 여행을 좀 횡단 여행을 해드리고 싶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잖아요, 돈. 친구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뭔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이 재활의 기회를 주고서 사업 투자금을 좀 투자해주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왜?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기 싫은 직장에서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지만 직업 선택한 거 아닙니다. 보수를 선택하잖아요, 보수를. 만약에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달에 50만원 준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합니까? 그죠? 최고의 보수와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류 기업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는 돈의 이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 여러분 이게 포브스지에 보면 이제 세계 부자 순위인데 지금 약간 순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카를로스 슬림, 레리 앨리스, 아만시오 오르테가 뭐 이만한 사람들. 결국은 이게 이 순위가 이 부의 척도, 부의 순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들이 결국은 인격이나 그런 게 아니라 부란 말이에요, 부. 이들의 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짐 월턴, 앨리스 월턴, 로 벌턴. 월턴 3남매가 있어요. 이게 금세기 최고의 금수저인데, 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물려받느냐? 약 50조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이 짐 월턴, 앨리스 월턴, 로 벌턴이 아버지로부터 50조. 5조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조를 물려받았어요. 금세기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턴이에요. 샘 월턴. 이 양반이 이제 93년도에 육종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샘 월턴은 금수저냐? 금수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난 이 샘 월턴은 17살 때부터 잡지 판촉 일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 다 이렇게 알바해가지고 학업을 진행한 가난하진 않지만 풍족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의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샘 월턴은 월마트를 창업해갖고 매출액 기준으로 늘 세계 1위를 다투는 전 세계 최고의, 물론 지금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라는 전설적인 기업을 창업했고 1992년에 미국 시민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받았죠. 93년도에 육종암으로 아마 세상을 타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샘 월턴의 3남매 자녀 중에 앨리스 월튼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앨리스 월튼이 쓴 회고록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 쓴 회고록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앨리스 월튼 딸내미가 적은 얘기입니다. 월턴이 이렇게 말한다. 1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나는 10살이 되기 전에 깨달았다. 월튼의 딸 앨리스의 회고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식으로든 회사 일을 거들었다. 나는 사탕 계산대 뒤에서 일하기도 하고 5살 때부터는 팝콘바를 맡기도 했다. 저녁 식탁에서 사업 이야기가 빠지는 법이 없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금수저를 부러워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가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미국 나이 5살이 우리나라 나이 4살인데 4살부터 알바를 시켰어. 얼마나 혹독한 가르침입니까? 그죠? 얼마나 혹독한 가르침이요. 아버지가 부자인 여러분들 누구나 금수저 되기를 원하지만 금수저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4살 때부터 알바를 시켜. 팝콘바에 가서 일을 해라 뭐 해라 그렇게 들들들 볶아 교육을 시켰으니까 돈을 물려줬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돈을 50절 물려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금융 세일즈를 저도 오래 종사했고 지금도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주식 투자 이런 걸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도 많이 했죠.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고생하고 있지만 돈에 대해 잘 몰라요. 보험 없는 사람은 없지만 보험에 대해 다 잘 모르고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 없지만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을이 돼갖고 굽실거려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아침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 버는 게 중요합니까? 쓰는 게 중요합니까? 쓰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쓰지 못하는 돈은 누가 벌겠어요? 그죠? 돈을 벌 수만 있지 쓸 수가 없다면 누가 돈을 벌겠냐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걸 잘 몰라.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 소비인지 잘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또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들 써라 허리띠 졸라매나. 돈을 적게 쓰는 게 덜 쓰니까 제대로 된 소비가 얼마나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인지 허구한 날 자기 돈을 불릴 수익 내는 거에 대한 관심 많지 이 돈을 이 지출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들 사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어느 학원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이 보험 세일즈 같은 금융 세일즈 하신 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이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 지출 통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잘 쓸 수 없으면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백날 벌면 뭐합니까? 집 한 채도 없고 맨날 월세살이하고 돈 10년 동안 일해서 인류기업 다니면서 몇 억이나 되는 연봉을 받은들 뭐 하겠냔 말이죠. 모아놓은 자산 하나도 없고 다 써버렸고 어디 썼냐 그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계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금융에 대한 교육을 누가 가르치겠냔 말이죠. 이걸 바로 부모한테 배워야 돼요. 이걸 집에서 배워야 한단 말이지. 저는 이걸 사회에서 배웠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사회에서 배우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만약에 20대 중반에 시작해갖고 30대 초반까지 악착같이 모아갖고 1억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이 다 바뀌어요. 완전히 다 바뀌어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직장생활 10년이 넘도록 시드머니를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것이죠. 응? 진짜 무슨 정말 괜찮은 종목 또는 괜찮은 투자 자산이 왔다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난리치고 있는데 막상 그러한 좋은 그런 집이 있다면 여러분들 대출 없이 물론 대출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대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 종잣돈이 있어야 돼. 시드머니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아주 어릴 때부터 외워야 되는데 이 1,000원의 소중함 응?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집에서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 못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가정교육의 핵심이 돈에 대해서 맨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힘들게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걸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명문가들 보면요. 명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 교육시켜요. 돈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돈이 없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 그리고 그 가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핍박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로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고객들한테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 세일즈라면 보험을 왜 이걸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만약 제대로 가입하지 않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부모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보험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사람. 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제 나이 정도 먹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 사기한다고 배신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 방송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지금 거의 40 중반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한다고 사기 안 당했다. 정말 복 받은 인생이에요. 정말 복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예. 어느 그 얘기 나오더라고.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몹쓸 사람을 덜 만나는 게 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몹쓸 사람은 덜 만나는 게. 예. 우리를 여러분이 이 시험 들게 하고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특히 여러분들 또 세일즈 조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쫓아가면 크게 성공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말이 틀려지게 되고 또 배신당하게 되고 처음에 이만큼 해주겠다고 과대포장했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국은 업을 그만두게 되고 얼마나 영업 조직에 이런 일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고객님이 저한테 계약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는커녕 계약 이후로 단 한 번도 코빼기도 나타나지도 않고 약속 안 지키고 그리고 이제 가입한 상품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거 가입돼 있고 그 고객들은 상처받아가지고 또 다른 후임들한테 그런 후배 영업인들한테 거절을 날리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 사람. 자,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친해지게 지내야 될까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한문을 하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에 나오네요. 논어맹자. 자, 공자님, 공자왈, 익자사무, 손자사무, 우직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양, 우편역, 손의. 이 논어 게시편.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암기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격이 높아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모임 있거나 누구들 이렇게 고객들 만나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쫙 읊어주면 굉장히 사람이 격이 올라갑니다. 자, 공자왈. 이건 뭐 현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전적인 지식이에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익자사무.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친구 세 가지 부류가 있고 손자사무. 이 손해가 되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손해가 되는 사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공자왈,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도움되는 사람 세 가지 부류, 그 다음에 손해가 되는 사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자, 익자가 도움이 되는 사람 세 가지 부류는 첫 번째, 정직한 사람. 두 번째, 량이 이게 선량하다 할 때, 이 성실하고 이게 량자가 이게 선량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자 보면은 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즉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우다문, 들은 게 많은 사람,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도움된다. 즉, 가까이 하면 도움되는 사람 세 가지. 첫 번째, 정직한 사람, 뻥 안 치고, 구라 안 치고, 정직한 사람.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닮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해지고 약속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되면 세상 성공하겠죠.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객 중에 이런 고객이 많으면 정말 그 영업에는 크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 바로 손의. 우편벽, 우선양, 그러니까 우편벽, 우선양, 우편령. 자, 손자사무는 뭐냐면 익자사무, 도움되는 사람 세 가지. 손해가 되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수록 나를 해를 끼치고 내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 세 가지 부류는 첫 번째,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쉽게 득을 보려는 간사한 사람. 즉, 그러니까 이제 알랑방구 끼고서 이 득대나 한 대나 계산하는 사람 있죠.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쉽게 득을 보려는 간사한 사람. 그러니까 이익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 안 되고 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간사한 사람. 그죠? 당연히 이런 사람이 인기가 어디 가도 없겠죠. 두 번째, 줏대 없고 남에게 아첨하는 말하는 사람. 그죠? 줏대가 없고 남한테 아첨하는. 그러니까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에요. 줏대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이월령 비월령 말이 틀려지고. 그죠? 말이 틀려지면 약속을 안 지키겠죠. 그죠? 세 번째, 모든 일에 성이나 실속이 없는 사람. 자, 가까이 하면 도움되는 사람 세 가지 부류 뭐라 그랬죠? 익자사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손해되는 사람 뭐냐면 뻥치는 사람. 그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무식해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아집, 독자. 그러니까 무식한데 중요한 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사무하고 매칭되는 것이죠. 결국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타인의 비위 맞추면서 그냥 거짓말 일삼으면서 득을 보려고. 거짓말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득 보려고 하는 거지. 그죠?
손쉽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줏대 없이 남에게 아첨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직언을 못하고, 그죠? 이 아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자꾸 말이 틀려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입만 살살 떠들고 모든 일에 성의나 실속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실속이 없어. 하는 건 없고 맨날 입 말만 앞서고. 요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신세가 망가지는 거예요, 신세가. 응? 자,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딸내미한테, 또 아들내미가 이제 6살인데, 이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우리 딸내미 자꾸도 누구하고 가까이 하니, 그럼 그 친구는 이러한 점이 있니? 계속 이걸 여러분 세뇌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거 세뇌 교육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이왕이면은 뭔가 도움이 되고 같이 이렇게, 더 득을 보고 계산적인 게 아니라 서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을 하고 친해지는 게 좋지. 왜 그 못된 버릇을 갖고 있고 안 좋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나쁜 사람을 사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익자 삼어 손자 삼어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고객님한테도 꼭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출력을 해갖고 이런 유인물로 이렇게 줘도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영업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객 중에서 익자 사무가 많은 사람은 크게 성공해요. 고객이 정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고객, 지혜로운 고객이 많은 사람은 크게 성공합니다. 지혜로운 고객은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업적을 만들어줄 것이고, 정직한 고객은 여러분들을 크게 달려시킬 거예요. 왜? 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듣기 싫은 소리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약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손해가 끼치는 사람은 뭡니까? 손해 끼치는 고객. 예, 맨날 이 쉽게 득을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인 만나고 뭔가 맨날 득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수세미 안 들고 왔어요. 식용유 안 들고 왔어요. 이 작은 이익에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객.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엔 좋게 하지만 실속 없고 맨날 말이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고객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망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물든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물든다는 것이죠. 익자서로 손자서로, 즉 사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사랑. 이 사랑. 이 세 번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왜냐면요, 제가 이제 많은 영업인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를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고 또 주식 투자니 뭐니 카페를 운영하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뭘로 귀결되느냐, 뭔가 인간적인 결핍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이 대표적인 게 결국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좀 포괄적인 내용인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때는 돈을 벌겠지만 결국은 그 일을 오래부터 때려치더란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는 사람은 오래 못 끓여요. 그러나 라면 하나 끓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라면을 끓이고 그런 사람이 기업을 일구더라는 것이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근데 내가 이걸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절대 그분이 오래 영업 못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영업인에게 고객들이 계약을 잘 안 해요. 그 느낌이 오거든요. 정말 내가 보험을 너무 좋아하고 이 보험을 통해서 고객들이 정말 행복해진 모습, 최소한 불행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받침돌이 되어주겠다. 이러한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 세일즈로 대성하는 거예요. 화장품이든 자동차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대성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맨날 뭔가 마음 상태가 불안하거나 멘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형 사고 치거나, 결국은 궁극적인 건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결핍돼 그걸 다른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하다 꼭 사단이나 꼭 무슨 이성 관련된 문제를 할지 항상 그러더라고요. 라는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결혼하셔갖고 10년 지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원래 결혼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식은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씨니까. 근데 이 부부간의 화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랑이 없이는요,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도 안 섞여 있죠. 남자 여자는 원래 본질적으로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제가 이 예전 강의에 보면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예전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 와이프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말이 안 통해 이게. 말이 안 통해. 맨날 와이프는 내가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내가 맨날 이렇게 쏴붙였거든. 당신은 입지도 않은 옷 맨날 사냐고. 그럼 또 와이프는 할 말 없고, 그죠?
남자는 게임 사잖아. 게임 사거나 골프라고 낚시를 하겠지. 여자들은 맨날 옷을 사잖아. 이게 똑같은 기질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와이프를 이해하고 와이프에게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기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육체적인 사랑, 호르몬적인 사랑, 그 다음에 뭔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부가 100년 해로하려면요, 이게 완벽한 어떠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이걸 온전히 이어받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물론 이게 가정교육으로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신앙적으로 채운다든지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이 사랑이 결핍되면 인생의 후반부에서 다 골쳐. 꼭 이거는 정말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엄청난 자산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을 세상에서 딴 거로 취하다가 망가지더라고. 여성 문제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딴 문제 여러 가지로 해갖고 그걸 사고를 치더라는 것이죠. 아, 이 사랑의 결핍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노너나 맹자나 아니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결국 그런 자비, 사랑, 인 이런 게 똑같이 등장해요.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뿐이지만 결국은 무슨 성경의 사랑, 불교에는 자비, 그 노너에는 인 이런 게 동일하게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스 철학에 똑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것을 그리워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이 결국 크게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게 되고, 사랑 주는 사람이 결국은 주변 사람도 또 사랑을 받는 이러한 선수한 의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진짜 이거를 좀 몇 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업인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지금 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나? 물론 여러분들이 고객님한테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금융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하겠지만 스스로 한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돈 문제를 누구한테 배웠는가? 과연 어렸을 때 배울 수 있었을까? 아니면 사회에서 배우고 있나? 제대로 배우고 있나? 두 번째,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나?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정말 아까 그 이야기처럼 익자사무, 손자사무는 어떻게 되는가?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뭔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있고, 맨날 맨날 얍삽하게 작은 이익에 자꾸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 그 다음에 아첨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 그 다음에 줏대 없고 실속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물이 있는가? 그들에게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는 사랑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가정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배웠는지, 못 배웠다면 왜 못 배웠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성인이 돼갖고 과연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깨우쳐 나가고 있으며 나중에 내가 자식이 생긴다면, 혹은 지금 자식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고객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이 방송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세일즈를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평가하는, 지금도 세일즈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세일즈 관련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업의 메리트란 말이죠. 영업이 멋진 이유는 바로 돈과 사람과 사랑을 함께 배울 수 있고 제대로 배워야 성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일즈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재무적 성공 아니겠습니까? 돈이죠. 그죠?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삶에 금전적 도움을 주면 돼요. 그걸 보험을 통해든 다른 금융 서비스를 통해든 자동차를 통해든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제어와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고객들의 재무적인 성공에 보탬이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사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치킨을 2만원 주고 사 먹는 이유는 2만원의 지불보다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항상 치킨집 도와줘 그래서 치킨 사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5천원짜리 그러니까 3,500원짜리 라면을 사 먹는 이유는 3,500원의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의 이치를 깨우쳐야 돼요. 돈의 이치를. 영업은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죠.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상품과 제화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전달을 못하거나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것을 포괄적으로 고객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거절당하죠.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맨날 활동량 얘기하지만 활동량은 이꼴 거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겪어요. 그죠? 지 입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3일 만에 하루 만에 바뀌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걸 통해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안 쌓을래야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를 롱런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과연 이 일을 내가 오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영업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순간 때려치게 돼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 거에 도움이 안 되면 때려치게 돼 있어.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결국 대성을 하지를 못해요. 재미있게도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그냥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세일즈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돈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야지만이 롱런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과 같이 영원토록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 자체 결국 사업의 본질인 것인데 이것을 동시 세 가지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일즈가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지금부터 평가하고 싶고 지금도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한테 세일즈에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부모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 지식, 그 다음에 또는 가정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도 오늘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돈과 사람과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진 것이 있다면 꼭 만나는 고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끼는 고객님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인 여러분들, 항상 위기에는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더운 여름에 코로나가 아무리 맹일 떨친다 하더라도 그 더 큰 열정과 더 강력한 끈기를 가지고서 영업에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은 멋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